아,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6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시장이 좀 소폭 반등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좀 반등하면서 시장도 좀 올라왔고요. 외국인 선물 수매수도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공매도 전략에 공매도 작전에 좀 휘말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카카오 쪽 그리고 지금 최근 2차전지 및 2023년에 반등한 반도체라든지 엔터주 제외 나머지 신저가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공매도 모험사를 앓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최근에 악귀 드라마 나왔죠, 김태리. 예, 저도 1편, 2편을 봤는데요. 이제 악귀가 쉬었습니다. 네, 이거는 악귀가 쉬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명백한 근거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과거 400년 전부터 내려왔던 이 공매도의 어떤 투자 전략, 어떤 습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모든 공매도 종목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종목명만 바꾸면 됩니다. 간단하게 신저가 가는 종목들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N소프트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넷마블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급락한 종목, 네이버도 거의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지금 공매도 종목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도 거래량의 18%가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평균 지금 한 10% 이상의 공매도가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공매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카카오를 6만원, 7만원에 공매도 때렸던 그 문제죠. 8만원, 여기 보시면 이 8만원대 이렇게도 계속 공매도를 쳐놨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8만원 뿐만 아니라 과거에 10만원, 그 다음에 11만원, 이때도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거의 10만원에 공매도를 쳤으니까 지금 갚아서 넣으면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싸게 큰 수익을 얻고 공매도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요 당시에 이제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지금도 공매도를 치고 있을까요? 안 치고 있을까요? 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략은 이제 여기 보시면 대차 거래 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대차 잔고 금액이 보시면, 대차 잔고가 2천만 주인데,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가격대 때도, 대차 잔고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보시면 1,400만 주. 그러면 지금도 매일같이 대차를 해서 3천만 주, 4천만 주 돼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1,300만 주,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이제 대차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1,500만 주. 그럼 500만 주밖에 안 되었는데 공매도는 훨씬 더 많이 나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대차한 것 자금, 그다음에 지금 공매도 자금의 어떤 규모의 차이는 크진 않다. 네. 중요한 거는 규모가 2배, 3배 막 돼서 지금도 미친 듯이 공매도를 때리고 있다는 건 아니다. 요거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네이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제 공매도를 시작했던 세력들이 이제 높은 가격에서 공매도를 치고 지금도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계속 공매도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통정거래 요즘에 라더견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이 가까이 이해하실 겁니다. 통했죠. 정이 통한 겁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데 따른 수익, 이익 관계가 통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과거 사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서 좀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공매도 작전. 자, 과거에 이제 네덜란드의 VOC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인도 회사, 세계 최초의 주식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세계 최초의 주식 동인도 회사 VOC의 이사 아이작 르메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주식의 창시자이면서도 동시에 훌륭한 게, 얘네들은 정말 훌륭한 게 이때 주식을 만들면서 공매도를 바로 쳤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식을
만든과 동시에 공매도를 했습니다.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이게 외국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400년 앞서 있는 이 경제 시스템, 서양인들의 어떤 이 경제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400년 전에 뭐 했습니까? 우리 주식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주식이 있었고 공매도를 쳤나요? 아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태동되고 발달된 게 뭐 30년,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뭐 훨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들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 400년 뒤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 손에 놀아날 겁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DNA, 뇌 구조, 어떤 성향이 다릅니다. 얘네들은 북방 이제 굉장히 이제 사냥, 동물을 잡아먹고 살았던,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적도, 뭐 남태평양, 뭐 발리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바나나가 하늘에서 툭툭 떨어져요. 뭐 파인애플 열리고 열대 과일들이 막 풍성합니다. 그냥 굳이 내가 뭐 사냥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뭐 벼에서 1년에 이모작이 막 쌀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누굴 잡고 동물 죽일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쪽은 먹을 게 없었죠. 그러니까 오로지 돌아다니는 곰, 뭐 늑대, 토끼 사냥을 해서 잡아서 먹고, 그걸 먹은 거를 쟁여놨는데 그 쟁여놓은 거마저도 우리 인간끼리 싸워가지고 저거 뺏어 먹어야 되는 정도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유럽 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냉혈한이라고 하는 게 뭐 인간도 잡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런 척박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몇 명의 공범을 모아서 VOC의 지분을 대량으로 팔아치우고 시장에서 다른 상인들의 지분을 팔되 돈을 먼저 받고 명의 전 나중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공매도의 어떤 대부분이죠. 지금은 이제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도 정말 훌륭하죠. 이때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했습니다. 네이키드 숏셀링을. 훌륭한 놈들입니다. 그리고 카르텔 모여가지고 혼자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작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매도가 혼자서 공매도를 친다고 주가가 떨어질까요? 지금 카카오가 혼자 팔아서 저렇게 됐을까요? 절대 아니죠.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뭐 이 당시에도 이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했듯이, 우리가 모르는 외국인들만의 뭐 암호로 지금 영국이나 뭐 독일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그 수많은 암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나왔거든요. 그들이 암호로 주고받아 버리면 우리나라 금감원이 무슨 재주로 얘네들이 통장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잡겠습니까? 영어로 알파벳으로 뭐 아니면 숫자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매수 기호를 뭐 A 플러스 B, C, O 이렇게 하면 사자, 이렇게 해서 서로 단체 톡방에 보냈어요. 이걸 무슨 수로 잡습니까? 금융감독원이. 그리고 매주 그 암호 시트 바꾸고 외국인들이 전쟁하듯이 이렇게 통정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금감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그거를 암호를 해독하는 직원 두고, 그 다음에 통정 거래하는 직원 두고, 감시 직원 두고, 돈이 없죠.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할 돈, 그것도 다 증권사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게 금융감독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차피 얘네들이 회원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증권 수수료 받아서 세금 내고 뭐 다 하고 우리한테 준 돈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금융감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증권회사가 없어지면 금융감독원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세력들이 없어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직도 공매도 세력, 뭐 공매도 금지 이거 피켓 들고 막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식시장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그냥 데모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무의미한 거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때도 이렇게 선도 거래를 하고 미리 주식을, 우리가 지금 선물 거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카카오페이가 미리 떨어질 걸 알고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있는 주식도 팔고, 이렇게 해서 주가를 작정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400년 전에 주식시장을 만든 놈들이 이미 주식시장을 만들자마자 공매도도 만들고, 공매도를 만들어서 무차입 공매도, 네이키드 숏셀링까지 다 했다. 그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카카오를, 네이버를, 주식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감시할 능력도 부족하다.
그들을 평가할, 판단해서 감옥에 넣기도 힘들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좀 요 내용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당시에도 네이키드 쇼셀링,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이라고 금지했었지만 다 했다. 우리도 지금도 불법이지만 벌금 내는 게 더 싸다. 예, 뭐 그래봤자 돈을 내면 되니까 엄청난 돈을 버니까 굳이 뭐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로 지금 공매도 쳤던 투자자들이 벌금이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섭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 공매도 세력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의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수준과 급이 다르다. 예, 그래서 우선 외국인들의 어떤 수준을 좀 우리가 간파하자.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 축구와 브라질 축구랑 해보면 우리가 16강전에 딱 봤지만 경기 시작하자마자 전반전에 3골 먹는 걸 보면 우리랑 수준이 좀 다르긴 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카카오를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 떨어뜨렸을 때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거죠. 당시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끌어올렸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상따, 상따따, 뭐 따상상,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힘도 그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엄청난 물량으로, 엄청난 자금으로 얘네들을 따상상 만들어서 여기서 주식을 여러분들께 다 나눠주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또 여기서 그 나눠줌과 동시에 선도거래, 공매도를 또 치고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뭐 그거는 밝혀내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고 여기서 또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여기서 47,000원짜리가 3만원, 2만원, 만원 가서 돈을 벌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지금 마이너스 80%, 70% 나있는 주식을 공매도를 치니 뭔가 지금 1년, 2년을 기다리는 투자자들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전략일 가능성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죠.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주식을 47,000원짜리를 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매도를 친다기보다는요. 그렇겠죠. 예. 그래야지, 아까도 여기 얘기했지만 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도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아주 치밀한. 지금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겠죠. 몇 명의 공보를 모아서 지분을 대량으로 팔아치우게 했다. 이게 뭔가요? 뭐 블락딜 같은 거 했다는 거죠. 일부러 지금 상황에서 지분을 대량으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버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공매도도 치죠. 지분도 대량으로 팔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공범들은 가격을 더 떨어지도록 VOC 회사의 운영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기로 했다. 예, 악재, 루머를 막 퍼뜨리는 거죠. 카카오 뭐 불났다. 저번에 불은 났지만 진짜 뭐 또 앞으로 카카오 뭐 AI 업계에서 뭐 가장 후진화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앞으로 카카오는 뭐 대주주 소각 뭐 아니면 뭐 또 대규모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무슨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악재를 또 만들어서 퍼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주식을 뺏어야 되는 거죠. 왜일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네, 공매도 이 세력들이 호가창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이 호가창에서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 이거죠. 자, 9만원 여기 보시면 17만원, 16만원, 15만원, 14만원, 10만원 이상에 사신 분들이 지금 5만원에서 카카오를 실질적으로 매도하실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94,000원에 8만원에 7만원에 샀던 사람들이 23,000원에 오늘 실질적으로 매도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카카오페이 20만원에 샀는데 지금 47,000원에 이 떨어진 이 가격에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자,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셋 중에 하나를 최소한 마이너스 30% 이상 들고 있겠죠. 마이너스 50%야. 마이너스 60%야. 마이너스 70%인데 이걸 이 가격에 팔겠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호가는 뭐냐 이거죠.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이 호가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매수 주문에 매수 잔량에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카카오도 매수 잔량에 늘 주문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항상 매수 잔량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공매도 세력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공매도를 침과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다? 매수 주문에 매수를 걸어놓고 있다. 예. 통정이라고 했죠. 자전거래와 통정거래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전거래는 A라는 사람이 A라는 자기 계좌에서 주식을 47,700원에 팔아서 47,650원에 사는 겁니다. 다시 47,650원에 또 팔았다가 47,700원에 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내가 내 계좌로 주식을 그냥 샀다 팔았다를 10만 주를 했습니다. 이건 자전거래예요. 그래서 금감원이 조회 공시를 때립니다. 너 왜 너 주식을 47,650원에 사서 47,700원에 팔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50원 뛰게 했는데요. 0.1% 수익 냈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고 하면 너 수익이 아니잖아. 근데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냥 팔았어요. 뭐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문제되는 건 없지만 그렇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장을 날립니다. 이게 잦으면 거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계좌를 폐쇄시킬 수도 있어요. 너무 자주 하면. 그래서 자전거래도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통정거래는 뭐냐? 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쟤네들이 태클 거네. 그러면 친구야, 개똥이라는 계좌를 하나 열어놓습니다. 그 증권사는 하나는 키움증권에 열어놓고 하나는 신한투자증권에 외국인으로 해가지고 CLSA라는 아이와 신한투자증권이 주인은 똑같습니다. 다 내 거예요. 다 내 건데 너 CLSA 계좌에 김개똥으로 이름 하나 파나? 대포 통장으로 파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내 거를 너가 사, 내가 사, 내가 사, 너가 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통장입니다. 똑같이 47,650원에 팔고 47,700원에 사고 47,650원에 팔고 계속 샀다 팔았다. 너 뭐하는 짓이야? 이상한데? 근데 난 47,650원에 샀다가 오늘 샀다가 내일 47,700원에 팔았는데 떨어질 것 같다 해서 겁나서 그냥 팔았습니다. 문제될 거 있나요? 없거든요. 네. 단타 치고 있는데요. 아니면 조금 너무 10원 떼기는 1% 뛰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47,900원에 팔아 놓겠습니다 하고 주식 주문을 여기다가 만주씩 툭툭툭툭 걸어 놓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공매도를 계속 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여기는 또 계속 삽니다. 그러면 이 호가창을 보고 무서운 개미들이, 심약한 개미들이, 악질 기사들이 나오고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폭락하고 차트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또 급락을 하면 공매도가 오늘도 이렇게 10% 20% 매일 나오면 이제 지겹고 더러워서 주식을 진짜 요 가격에다가 이제 파는 거죠. 47,650원에다가. 어차피 1860주 사자고 주문을 걸고 있으니까. 내가 10만원에 샀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카카오페이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카카오뱅크라는 종목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카카오랑 인연을 끊겠다. 너는 앞으로 나에게 연락하지 마. 네이버 너도 마찬가지야. 너 정말 나는 세상 태어나서 이런 주식 처음 본다. 네. 처음 보죠. 왜? 외국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치밀한 작전으로 여러분들의 주식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왜? 왜긴 왜요? 자기네들은 여기에 공매도를 쳤으니까 40만원, 50만원, 카카오도 15만원, 10만원, 20만원에 공매도 쳤으니까 팔았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식을 사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서 갚아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호가창의 매도 주문은 다 내 주식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통정매매. 김개똥이야, 모건 스탠리야, 고물드만삭스야, CLSA야, 미래에셋증권이야, 키움증권이야, 다 깔아놓은 내 주식이야. 이걸 사봤자 나는 내 주식을 내가 사는 거니 쇼커버링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좀 어렵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들은 다 내 주식인데 내가 내 주식을 사봤자 나는 주식을 갚아서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계속 떨어뜨려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진짜 실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여기다가 팔게끔 만들어서 주식을 모아 가야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렵나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나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자기네들이 카카오를 만원에 사가지고 20만원, 30만원 되게끔 앞으로 갑니다. 40만원 갈 거예요, 50만원 갈 거예요 해서 내 주식을, 기관 투자자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샀잖아요.
앞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킹 뭐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엄청 성장할 거예요. 해서 말도 안 되는 주식을 20만원, 30만원에 팔았는데 여러분들은 덥석덥석 사셨잖아요. 그쵸?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너무 안 좋으니까 너네들이 잘못했어. 너 왜 그걸 20만원에 샀어? 너 왜 카카오뱅크를 바보같이 7만원 주고 산 거야? 너 왜 카카오뱅크를 9만원에 샀니? 너 바보야. 너 완전 바보야. 왠지 알아? 내가 기사 보여줄게. 이러해서 바보야. 이 실적도 안 나는 회사 사서 바보야. 바보야. 근데 이 바보 같은 회사를 매일같이 나는 공매도를 때리고 있어. 봐봐,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앞으로 10,000원 갈 거야. 10,000원, 5,000원 갈 거야. 너 지금 팔아야겠니? 안 팔아야겠니? 팔아야지. 팔아라고. 자, 파세요. 23,850원 9,000주. 23,800원 12,000주. 주문을 걸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팔 수 있겠죠? 예. 마치 악기 같이. 마치, 뭐라고 해야 식물인데 동물 잡아먹는 그 뭐죠? 식물? 네. 그 다음에 뭐 아기 생선 그 물고기 보면 이렇게 우리 아기찜 할 때 이렇게 머리 위에 미끼를 이렇게 살랑살랑 입을 벌리고 흔들고 있으면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가 가까이 왔을 때 확 잡아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물고기가 이 호가창이 아기 창인 거죠. 예. 이 실질 이것도 공매도도 자기 거죠. 예. 너 공매도 칠 거야. 앞으로 매도 물량 이렇게 쌓여있어. 이거 주가 안 올라가. 어떻게 해야 돼? 팔아라고. 빨리 팔아. 빨리 23,800원씩 팔아. 빨리 47,600원 팔아. 매일같이 입을 벌리고 아기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안 올라가는 거죠. 자, 봐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도 안 올라갈 거야. 지겹지? 이걸 빨리 팔고 너 빨리 2차전지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어? 2차전지를 엄청 또 붕붕붕 띄웁니다. 자, 빨리 팔고 2차전지 가세요. 그러면 어찌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또 똑같은 놈입니다. 이 CLS의 놈의 카카오페이를 무차입 공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는 이 놈이 아기처럼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도 2차전지를 계속 띄우고 방방거리면서 더 주가를 부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팔고 2차전지로 갈아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2차전지에서는 또 마찬가지 얘네들이 2차전지 주식을 팔아 제낄 수가 있겠죠. 지금도 팔아 제끼고 있겠죠. 좋은 기자로, 디자로, 호재로 막 여러분들을 또 꼬시고 윤해서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예. 그렇게 주식시장은 이 외국인들이 치밀한 작전으로 업종별로 이렇게 붕붕 띄우는 뭐 업종과 죽이면서 공매도를 계속 치면서 저가에서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순환되고 있다. 그래서 이 순환 사이클이 영원히 끊임없이 주식시장은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닥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업종이 절반, 뭐 지금 한 70-80%. 그 다음에 위에서 방방 띄워놓고 그 공매도를 쳐놔서 이제 쇼커버를 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워놓은 종목들의 손절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끼 같은 상품들이 2차전지, 뭐 로봇, 게임, 뭐 엔터 이런 아이들을 또 미친듯이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 요런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교묘하죠. 예, 주식시장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묘한 전략에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잘 대응해주면서 여러분의 돈이 휘발유로가 되면서 그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을. 예, 우리는 늘 그들에게 밥을 주는 거죠. 그렇게 밥을 주고 그들 돈을 부자로 만들어서 삼성전자 갤럭시를 팔아서 다시 돌려받습니다. 우리는 현대차를 팔아서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게 경제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JYP, 그 다음에 하이브, YG 음악 팔아서 유튜브 광고 수입으로 또 돌려받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계속 순환하고 있는 거죠. 그 순환 고리에서 누가 어떻게 선점을 하고 어떻게 잘 이용해서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늘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계속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자인 척하고 온 돈을 다 가지고 챙겨놨는데 감옥 가는 게 또 인생입니다. 잘못 그걸 벌을 어긴 거죠. 그렇게 잘 했긴 했는데 돈을 100억, 200억 벌었는데 또 나쁜 짓으로 조금 편법을 사용한 거죠. 근데 자기가 판 무덤에 이제 걸린 거죠. 나대견입니다. 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그냥 로켓 타는 놈이 있고 로켓 타는 놈 위에 뭐 하이퍼 타는 사람도 있고 뭐 있겠죠. 뭐.
예, 있는데 근데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행복하게 그냥 얇고 굵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 거죠. 예. 돌아보니 200억 번 사람은 감옥 가 있고 난 그냥 월급밖에 못 받고 있는데 괜찮은데 막 가족들하고 아동바동 짜장면 먹으러 가고 놀이동산 가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주식에 이렇게 인생을 다 걸지는 마시라는 거죠. 그냥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네.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네. 시간이 뭐 2년 3년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아까 짜장면 드셨던 분들은 그냥 내가 뭐 짜장면 먹는 한에서도 우리 아들들은 좀 그래도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들 딸 명의로 카카오 주식을 조금씩 카카오뱅크 주식을 조금씩 예, 카카오페이 주식을 조금씩 이렇게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조금씩 한 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사주면 한두 주 이렇게 사주면 되는 거죠. 그걸 저금 주듯이 용돈 주듯이. 예. 그러면 아들이 딸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어느 정도 기업이 좀 성장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기존 은행들 신한이라든지 뭐 다른 은행 비해서 아니면 플랫폼이라든지 AI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발달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산업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면 좀 성장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바라볼 필요 있고 그 과정 중에서도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는 계속 순환하니까 2차전지도 처음부터 2차전지가 뭐 엄청나지 않았었잖아요. 예, 더 고도화되고 이제 뭐 길바닥에 막 로봇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 더 어떤 변화를 또 가지고 올지는 또 모르거든요. 5년 뒤, 10년 뒤에는. 네. 카카오페이가 뭐 갑자기 뭐 완전히 시장 지배력을 늘리는 뭐 그런 시스템이 나온다든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모든 것을 인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다 걸고 편법으로 내 목숨을 걸고 뭐 내 가족을 걸고 내 계좌를 다 걸고 내 빚을 다 내가지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이런 짓을 하면 죽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돈들 그냥 뭐 우리 애기 용돈 10만원 주는데 5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5만원은 카카오로 주고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 내가 뭐 빚내가지고 5천만원 빚내가지고 우리 아들 명의로 지금 카카오뱅크를 카카오페이를 지금 그래 기회가 왔구나 이 공매도 나쁜 놈들 요 놈들 너 죽어봐라 하고 주식을 내가 공매도 지금 요 걸어놨지 요거 내가 다 산다 다 사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일철 그냥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의 그 장중에 풀매수 하시고 미수까지 지르셔도 주가 한옥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500명이 모여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주가 1%도 안 움직입니다. 예. 그들이 가진 힘은 여러분들이 가진 힘의 1000배, 10,000배 강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주식을 쥐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팔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시 또 사고 이렇게 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혹가창에는 현혹되지 마시고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의 움직임은 마치 라댕에 만든 천국의 계단처럼 마치 최근에 급등하는 기업들이 뭐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작전에 의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패턴이다. 덫 같은 거다. 예. 이쪽은 2차전지 쪽은 굉장히 높게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을 사게끔 만들어놨던 덫. 그러니까 과거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모습이었죠. 예. 2, 3년 전에 이 모습이 지금 현재 2차전지나 뭐 엔터나 이런 아이들의 어떤 그런 꽃이 피는 시기였던 거죠. 예. 꽃이 만발했던 벚꽃이 만발했던 시기. 근데 지금 다 졌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페이 다 졌는데 이 젖은 이 낙엽 같은 꽃잎을 아주 지려 밟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려 밟으면 나중에 이게 또 거름이 되어서 다시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다시 벚꽃이 피겠죠. 예.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바로 얘가 다이렉트로 쌍봉을 만들어내면서 가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본인 명의보다는 자녀 명의로 아주 긴 호흡으로 5년 10년 긴 호흡으로 그냥 가셔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의 작전은 우리가 400년 전부터 준비했던 이 치밀했던 주식을 만든 놈이 공매도도 만들고 공매도도 치고 공매도도 수익 내고 했던 아주 치밀한 놈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들의 이 모습조차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렇구나 그런 원리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그냥 가셔야 됩니다. 얘네들을 내가 이겨야지 라고 덤비시는 순간 지금까지 받았던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곱절로 더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지켜보셔라. 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뭐 영원히 이쪽은 이제 끝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의 전략도 수정된다. 2차 전지도 올 초에 갑자기 이렇게 전략적으로 반도체 시장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수정된 것처럼 AI 쪽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플랫폼 시장 쪽도 또 미국 주식 시장 아니면 뭐 그들의 어떤 전체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아까 투트랙 전략처럼 이쪽이 이제 충분히 매집이 되고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이 뭐 올 연말 뭐 가서 이제 뭐 경제 시스템이 한번 크게 한번 휘청인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변화가 생긴다든지 시장에 돈이 바뀐다 유동성 흐름이 바뀐다든지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태풍이 한번 몰아치고 나면 또 한번 바닥에 있던 물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판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 큰 판의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코로나 같은 사태가 이제 큰 판이 바뀌었던 거죠. IMF 때 큰 판이 바뀌고,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 큰 판이 바뀌고, 뭐 쌍둥이 빌딩 때 큰 판이 바뀌고, 코로나 때 큰 판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중국 경제가 큰 판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유럽 시장에서 뭐 금리의 너무 폭등으로 인한 아니면 남미 시장이라든지 어떤 핵심 이벤트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생기고 나면 얘는 순환 사이클이 좀 한 번씩 사이클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클 때까지는 힘들지만 좀 기다려야 된다. 네. 근데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 보면 이제 지쳐서 영원히 이들과 이제 작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작별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그 작별을 하고 문제는 엉뚱한 쪽으로 가서 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또 카카오 같은 주식을 사가지고 물려서 반토막이 나버리면 그 작별이 이제 인생 작별로 바뀌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래도 뭐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는 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맞아버리면 화살을 한 방 맞아서 지금 뽑고 잘 치료하고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한 방 더 맞아버리면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화살 2번 맞지 마라. 한 번만 맞으시라. 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게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인생이 막 2배, 3배 막 행복해지면 제가 어떻게든지 그 두 번째 화살을 맞든지 말든지 반드시 한번 제도 조정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 드리고 싶지만 2배, 3배 번다고 해서 인생이 2배, 3배 안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냥 지금 있는 생이 제일 행복한 생활입니다. 여기서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냥 있는 행복을 유지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2배로 만들어서 3배로 만들어서 나 더 우리 자식들한테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뭐 당연히 여기서 돈이 뭐 100억, 200억 막 생기면 엄청난 부자가 되면 엄청나게 행복해지지 않을까 고민해 본 적은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닫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영원히 못 깨달을 수도 있겠죠. 뭐 저도 아직 덜 깨달았을 겁니다. 뭐 또 돈이 많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한 70% 정도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깨달았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뭐 있는 돈은 최대한 열심히 잘 사용하고 쓰고 없는 돈은 또 돈을 벌 수 있게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이 방송을 찍는 것처럼 뭔가 주식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 업을 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주식으로 뭔가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단언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안 된다고.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손흥민이 되고자, 지금 내가 30인데 40인데 내가 지금 축구를 배워가지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진출해서 연봉을 한 10억, 20억, 30억 아니면 뭐 좋습니다. 프리미어리그까지도 안 나갈게요. 그냥 국내 리그 프로 데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지금 내가 30, 40이 됐는데 지금 국내 전북 현대 정도 들어가서 연봉 한 5억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근데 걔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10년 동안 축구만 해서 그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 다 제끼고 전국 한 10위권 애들만 프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북 현대 들어가거든요. 한두 명이. 그러면 그러니까 전국 1등,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간 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로. 근데 그거를 지금 30대에 하겠다. 아니면 지금 서울대로 다시 입학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서 서울대 들어가서 그냥 법조인대에서 변호사가 돼서 돈을 벌어서 난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수준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냥 우리 흔히 아줌마들이 그냥 나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2차전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나 10배 먹었어. 이런 아줌마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눈먼 돈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카지노 갔다가 땡겼는데 된 거죠. 그 아줌마가 그 번 돈을 가지고 다시 1,000만 원, 1억을 만들었는데 1억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10억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인생에 한두 번씩 찾아오는 운이 있겠죠. 근데 그걸 업으로 삼아서 10억을 다시 100억으로 만들어서 100억을 다시 1,000억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 한두 명,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 그 중에 몇 명 중에 하나가 사고 또 쳤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엄청난 주식 투자로서 성공했다고 했는데 뭐 했습니까? 예. 여러분들 대상으로 장난쳤죠. 예. 그냥 200억을 2배로 만들면 되는데 400억이 되면 되는데 그 본인도 그 좋은 주식장에서도 2배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구독자가 5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만큼 주식 전문가도 힘들다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 다 회사 때려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급여 받았던 거 10억을 100억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주식만 해서 펀드 매니저가 되어서 미래에셋 펀드를 운영했는데 연봉을 내가 10억을 한 3년 근무해서 1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때리치고 그 10억을 100억을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펀드 매니저를 20년,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하면서 안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그런 전문 수준의 펀드 매니저들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펀드 매니저를 한다는 거는 일반 기업을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우고 내가 주식으로 10억, 20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거는 지금 내가 프로축구 선수가 되어서 전북 현대 이동국 수준으로 가겠다라는 전략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좀 이해가 빠르신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공매도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의 어떤 트렌드 흐름에서 이런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시장의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지금 트랙 전략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주식으로 지금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수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낭패로 빠질 수 있다. 그냥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없어져도 되는 돈, 내가 그냥 자녀들한테 주는 용돈, 그 다음에 나의 생활비 일부, 이런 식으로 정말 가볍게 가져가는 이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하는 거 외에는 주식 투자는 인생을 거는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뭐 맞을지 틀릴지는 최종적으로는 항상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저의 생각이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결정 내리시고 1년 뒤에 봤을 때 그래, 내가 내린 결정이 잘 맞았고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